어제 실수를 해가지고 와 분석 다 끝내고 이제 당황스럽네. 다 끝내고 영상 저장을 했는데 방송을 안 켜고 혼자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금 딱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어우 씨 처음으로 이런 실수하네. 빠르게 갈게요. 분석 다 했는데 끝까지 다 10경기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방송을 안 눌렸나 제대로. 그래가지고 다시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었네. 어쨌든 요 경기는 저는 레이커스 일반승을 보는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웬델 카터 주니어가 사실 돌아오게 되면은 프란츠 바그너가 최근에 많이 죽어 있거든요. 야투감이나 여러 가지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지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요. 웬델 카터 주니어가 돌아온다면은 제일런 선수가 부상 복귀 이제 복귀 이후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어쨌든 간에 레이커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코렌 써니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야투적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모반바 지난 경기 엄청난 활약을 좀 보여줬었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 지금 웨스트브룩이 어쨌든 막 지난 경기 있어서 4쿼터 클러치 타임에 뛰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 내 뭐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참가도 안 하고 약간 살짝 좀 스파크가 튀는 부분에 있어서 레이커스가 얼마만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랜도가 홈에서만큼은 오히려 홈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일반승 정도는 해줄 것이다. 핸디캡 접근은 상당히 어렵고, 사실 올랜도가 홈에서 그래도 적당히 해줬으면은 올프를 봤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홈에서는 웬만하면 마인을 당하고 원정만 갔다 하면 이제 귀신같이 풀앤을 해버리는 그런 성향 때문에 올프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경기라 좀 너무 늦어졌는데? 한 20분 떠든 것 같은데 혼자. 1경기는 일단 필라델피아 일반승을 보고요. 마인승까지. 해외는 지금 8.5예요 8.5 마인승에 오바 212.5 기준 오바까지 보는데, 어쨌든 클리퍼스도 지금 뭐 캐너드나 이런 애들이 좀 돌아와서 득점에 있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벤치 자원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필라델피아가 타이블이 여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아쉬운데, 데니 그린도 사실 요즘 뭐 야투도 맛이 갔지만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이 좀 다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고, 최근에 클리퍼스 흐름도 조금 기존과는 좀 다르게 약간은 공격적으로 좀 더 무게를 치는 흐름이에요. 뭐 잘 안 터지고 있던 블레소나 이런 애들 이상하게 3점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엔비드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고, 거의 뭐 엔비드가 지난 경기는 27분 뛰고 50점인가 넣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오늘 디테일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날아가 속상하네요. 씨. 한숨 밤샜거든요. 잠도 안 자고 이제 축구 좀 보면서 분석 계속 했는데 이게 다 날아가서 빠르게 해야 돼가지고 좀 속상한데, 샬럿 승을 보고 굳이 보면 샬럿 마인승까지 볼게요. 지금 OKC 같은 경우 좀 떨어져 있고, 지금 라멜로가 어쨌든 선발은 안 보이는데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샬럿 같은 경우 코디 마틴을 많이 좀 기용해 주면서 수비적으로 특히나 점점, 한때는 이제 샬럿이 수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오히려 수비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길저스나 이런 선수들이 저는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수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마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여요. 핸디캡이 좀 높게 잡혀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있어 보인다. 데릭 페이버스가 뭐 복귀하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요. 다음 경기가 이제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이 경기는 GTD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갈리나리가 빠진다면은 애틀란타 벤치가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벤치에서 좀 생산력이 좀 저하될 수 있겠고, 결국 트레이 형을 어떻게 마이애미가 제어하냐인데, 벤치 뭐 캘럼 마틴이나 이런 애들이 사실 트레이 형 같은 선수들의 수비를 잘해요. 이런 유 선수들을 수비를 잘하는데, 그래도 지금 트레이 형이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마이애미 같은 경우 주전 라인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난 경기 뱀 아데바요가 4쿼터에 미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GTD 체크가 중요합니다. 카펠라나 뭐 골기디, 물론
둘 다 빠져도 오콩우가 있긴 한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벤치에서 이제 센터 뎁스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최소 나와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지만 저는 어쨌든 애틀란타 공격 효율이 최근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면 218.5 기준 오바. 결국 이게 해외는 지금 애틀 쪽이랑 오바 쪽이 좀 빠지는데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창대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이 뚫는다고 보니까 애틀이 떨어지고 뚫리니까 오바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점이. 뭐 조금 이긴 하지만 지금 19.5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요 정도로 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보스턴 대 포틀랜드. 이 경기 어제 제가 언더 쪽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언더 봅니다. 근데 기준점이 해외는 조금 내려갔다. 212.5로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더 봅니다. 2점 정도는 뭐 언더를 보고. 여섯 번째 경기 미러키 대 시카고. 아우 속상해. 날라가가지고. 이 경기는 도순무가 사실 수비적으로만 이제 시카고에 좀 도움이 됐었는데 지난 경기 야투까지 빵 터졌던 부분이 있어요. 미러키 같은 경우 이제 지루 할러데이가 지난 경기 교체해서 복귀를 했고 오늘 선발 복귀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벤치에서의 미러키가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뭐 코너튼이나 뭐 와라나 뭐 이런 애들이 아예 뭐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조지일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복귀자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벤치가 좀 살아난 부분도 있고 시카고도 어쨌든 간에 카루소가 좀 돌아온 부분이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저는 요거는 일단은 그래도 시카고 프렌 쪽을 보고요. 해외 기준은 지금 10점대예요. 그리고 226.5 기준 오바.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싶어요. 어쨌든 간에 쿤보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시카고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기 워싱턴 대 토론토. 사실 승패는 저는 워싱턴 쪽이 좀 낫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워싱턴이 지금 다 돌아와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사실 기존에 많이 빠져있을 때는 아브디아를 좀 많이 쓰면서 수비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뭐 물론 헤럴이 트레이드에 올라 있지만 그 시장에 올라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롤플레이어로서 띄워주면서 워싱턴이 조금 템포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론토는 벤치가 없는 수준이에요. 뭐 부셰가 최근에 그래도 좀 초반에 비해서 많이 득점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부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주전들을 통으로 갈아넣고 있습니다.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5명을 갈아 넣어요. 40분씩.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가 조금은 덜 티가 나는데 어쨌든 갈아 넣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워싱턴 쪽이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경기는 그래도 워싱턴 사실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바를 어제 박섰고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오바는 근데 사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출전을 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 빠진다면 토론토의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선택지는 아니다. 게투주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샌안토니오 대 브루클린.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은 이제 가드진 하든 어빙 벤치의 밀스 그리고 센터 쪽에 알드리지 벤치 쪽에 뭐 이런 자원들이 지금 득점을 거의 다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샌안토니오 공교롭게도 백코트 수비 이 데릭 화이트의 디존테 머레이의 이 백코트 수비 좋은 편이고 야쿠 퍼들 골밑에서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공격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상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브루클린이 물론 이게 최고의 공격수들이에요. 샌안이 이게 사실 맥더머시나 이런 애들이 수비가 아예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그리고 켈던 존슨이 상당히 아쉽고 근데 수비적으로 매치업상으로만 봤을 때는 샌안토니오가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브루클린이 퐁당퐁당 승패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패차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거지로 연관 지을 수 있겠고 어쨌든 저는 굳이 보면 샌안토니오 쪽을 봅니다. 아홉 번째 경기 덴버 대 멤피스. 덴버 같은 경우 지금 샌안토니오에서 브린 포브스를 좀 데려왔어요.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얘가 좀 그래도 들어가 준다면 사실 덴버 같은 경우 요키치가 뿌려주면은 넣어주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마다 넣어줄 때 안 넣어줄 때 기복이 너무 심하고 브린 포브스가 사실 그렇게 좋은 자원은 아닙니다. 사실 수비가 전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덴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얼만큼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 나온다면은 덴버가 뭐 그렇게 다득점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포브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조금 이제 3점이 좀 들어가주고 수비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좀 뚫려주고 한다면 좀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난 경기 이제 자모란트랑 뭐 자책주가 합쳐서 60득 이상을 해줬는데도 패배를 했고 뭐 데스몬드 베인의 공백, 딜런 브루스 빠진 거는 지금 와서 보면 또 아쉽고 뭐 카일 앤더슨이 빠져 있고 뭐 이런 부분 뭐 자이어 윌리엄스가 사실 자책주가 5번 설 때는 그 득점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줬는데 아담스가 돌아오자마자 똥을 싸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벤치 쪽에 멜튼이나 이런 애들은 기복이 너무 심하고 콘차나 멜튼 중에 한 명은 해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는 둘 다 부진했다. 오늘 경기도 저는 멤피스가 쉽진 않은 경기를 보이고 근데 어쨌든 덴버라서 승패 예측은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 경기도 제가 어제는 오바 쪽을 봤었는데 224.5예요. 제가 이거 오바 볼 때 딱 요 정도로 보고 오바를 봤거든요. 224에서 한 7 정도 나지 않을까 합산 점수가 그 정도 보고 오바를 봐서 딱 그 기준점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바 봅니다. 마지막 경기 골든 스테이트 대 휴스턴. 이 경기는 추가로 새벽에 이제 이거달라가 빠졌고 위긴스까지 지금 GTD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골스가 수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핸디 언어 그냥 다 갈립니다. 골스가 빡세게 수비해서 수비가 잘 되면은 골마운 되는 거고 골스가 지난 인디애나전처럼 개판으로 하면은 슈플 옵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골스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스가 휴스턴 막으려면 그래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게 지금 뭐 알프란 생군이나 여러 지금 휴스턴의 벤치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자원들이 복귀를 했어요. 특히나 제일런 그린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물론 캐포즈가 개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스턴이 또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는 10.5기 때문에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가지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